봉고3 1.2톤 표준캡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범퍼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디젤 차예요. 23년식이고 24년 LPG입니다. 그래서 오늘 23년 디젤 모델과 24년 LPG 모델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키 4세대 터보가 달려있는 TLP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신한트럭 정혜훈입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는 차량 이제 봉고3 1.2톤 표준캡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범퍼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디젤 차예요. 23년식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 오늘 오전에 제가 직접 매입을 해왔습니다. 24년 LPG입니다. 그래서 오늘 23년 디젤 모델과 24년 LPG 모델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량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 디젤과 같습니다. 기아에서 이제 항상 패밀리 룩이라 해서 이제 호랑이코 그릴이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 범퍼 쪽 보면은 아무래도 열 배출을 위해서 이렇게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2톤 같은 경우는 타이어 규격이 1톤과는 다르게 16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쪽 이제 리어 쪽에도 이제 1.2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량짐과 부피짐을 실어야 되는 차량으로 아무래도 특성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앞쪽에 하나 그리고 리어 쪽에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톤 같은 차량들이 아무래도 이 공구함 박스를 하기 위해 조금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 왼편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탈착을 하고 이쪽으로 공구함을 설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마찬가지로 이 차주분이 이제 옆쪽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 때문에 이렇게 봉고3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이렇게 공구함 설치를 해주시고 있고요. 이 차량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소유 차주분 한 분께서 신차로 출고를 하셔서 1년간 한 7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뒤에 안전바 같이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야간 운전할 때 앞차와의 간격 거리라든지 아무래도 뒤쪽 차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렇게 안전바를 장착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에 있는 이제 발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봉고3에서 처음에 출고를 할 당시에 발판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적자량은 1200km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은 1m 65, 적재한 길이는 3m 40, KPP 파레트 기준으로 1m 10 기준으로 3장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봉고3에서 명칭을 킹캡, 일반 캡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차량은 적재함 공간을 단축시키는 반면 뒤쪽에 적재함을 조금 길게 뺀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모품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한트럭 화이팅! 실내는 우리가 앞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봉고3 같은 경우 실내 이제 익숙하죠. 지금 이 차량은 주행거리 72,383km를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현재 뭐 하이패스 리밀러 블랙박스 20년 이후의 차량들은 저렇게 안전장치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핸들 접이식, 핸들 열선, 뭐 통풍 시트, 보통 엉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공조기들 작동되는 것도 한번 보고, 차량 저희가 항상 이렇게 라디오도 잘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타코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1.2톤 차량들은 종합 검사를 받을 때 운행 기록계가 의무적으로 보통 장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영업용 번호판 경기에 붙어 있는 차량을 양도양수를 받아서 서울로 만약에 번호판이 바뀐다, 운행 기록계도 서울 남바로 다시 바꾸는 교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6도라고 하는데 9월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고 이제 수동식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이 차량은 6단 수동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23년 디젤 모델까지는 이제 수동 미션이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간혹 디젤 차의 오토 차량들을 문의를 주시는데 23년식 모델들까지는 다 수동 6단 미션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과 진동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디젤 차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공도에서는 더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LPG입니다. 최근에 제가 총 LPG 차량 3대를 매입을 해왔는데, 한 대는 제주, 한 대는 김해,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서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용달 화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서울 넘버가 붙여져 있는데 지금 대폐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넘버는 현재는 탈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차 모델과 다르게 순정으로 나왔던 발판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견고하고 이쁘게, 그리고 아무래도 연료통 또 이제 75리터까지 이제 적재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발판을 좀 유격을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둔 이유는 아무래도 뒤에서 후방에서 차량을 타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기아 봉고3에서 1.2톤 차량을 만들 때 아무래도 조금 세심하고, 또 고객분들의 또 이제 니즈, 또 아무래도 이제 의견들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24년식부터는 LPG 모델들은 요소수가 삭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연료계통 자체가 LPG와 디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리어 쪽에 있는 이게 이제 보통은 안쪽에서 터치를 했을 때 보통 손으로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LPG 주유기 충전을 꼽아서 이제 주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차주분들이 리어 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탈착하고 공구함, 이제 물품 같은 걸 적재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과 똑같은 퓨전캡 차량이에요. 폭이나 길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외관상으로는 내가 이 차량이 디젤인지 아니면 LPG인지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리어 쪽에 탱크 통이 달려 있냐, 요 차이로 해서 이제 디젤과 LPG로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은 베이지 투톤으로 된 이제 봉고3에서 이제 프로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키, 이제 보통 승용차에서들 많이들 쓰는 차량인데, 이제 봉고3나 포터에서도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25인치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팩을 신청을 하면 약 120에서 한 150 정도 옵션비에 따라 다른데,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10.25인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버튼 스마트 시동키가 장착이 됩니다. 이제 LPG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LPI 모델에서 이제 아무래도 엔진을 업그레이드 이제 4세대 터보가 달려있는 TLP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차량은 지금 PD님이 이제 보통 조수석 쪽에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아주 조용합니다. 아, 조용하죠. 저도 처음엔 아이들링 시에는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 10초, 20초가 지나면 굉장히 소음 측면에서도 조용하고 큰 스트레스 없이, 아무래도 디젤 제비 그런 거에 대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제 진이나 만도의 내비게이션 팩을 썼다 하면 이 차량은 순정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가 이제 기존에 조금 흉측하게 좀 싸제로 많이들 장착을 하셨는데, 순정이 아무래도 깔끔해요. 이렇게 연동되게끔 후방 카메라에 이제 센서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고, 블랙박스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내는 이제 뭐 익스테리어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파킹,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내가 후방에 요 차량들을 볼 수 있게끔, 요것도 하나의 소소한 이제 봉고3 측에서 이제 옵션으로 넣어준 거겠죠. 그래서 뭐 맵이라든지 뭐 라디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톤에서도 드디어 오토 미션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1.2톤 수동이 조금 번거로우셨던 차주님들이 아무래도 이 아이가 수동보다는 오토 미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2024년에는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지금 현재 1743km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년에 8월에 출고를 해서 일주일만 영업을 하시고 차는 판매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해가 좀 크고 다른 적재함이 조금 짧은 1톤 차량으로 대차를 하셔서 대체차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이신 사장님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옵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디젤, 또 LPG,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료 게이지에 이제 기름이 예를 들어 없다 하면은 주유 경고등이 보통 발생이 되는데, 뭐 디젤 같은 경우는 동승에서 타다 보면 뭐 소위 이런 말도 하죠. 아빠 이제 지금 주유 경고등이 떠서 주유를 하러 가야 돼. 아니다, 50km는 더 갈 수 있다 하더라. 항상 그렇게 했던 제 머릿속에 있었었는데, LPG 같은 경우는 주유가 바닥에 돼 있을 때 넣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 한 칸이 있을 때 연료 펌프 같은 걸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연료 펌프를 할 수 있는 곳은 공업사에서 보통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디젤과 LPG의 또 장단점이라 하면은, LPG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부품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연료 펌프 개통을 제외한 엔진과 미션을 제외한 수리 비용들이 아마 좀 저렴하게 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23년식 디젤 1.2톤 표준캡 차량과 24년식 LPG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에 오시는 보통의 손님들이 이제 신차 대비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예산이 안 맞는 좀 저렴하게 찾는 분들이 오시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 분들은 신차 쪽으로 하시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안 되신다는 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찾아오셔서 또 영업용 번호판 같은 경우가 많은 업체들을 통해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저희 신화트럭에 오셔서 믿고 거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4년들 이제 조금씩 LPG 차량들이 남바가 붙은 차량들이 매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이 좋다, LPG 좋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 운전 환경, 습관, 그리고 내가 주유를 했을 때 조금 디젤 대비 조금 잦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내가 수도권의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디젤 대비 좀 연료 충전하는 횟수가 좀 잦다, 그리고 좀 찾기가 아무래도 거점에 있는 곳만 찾아가야 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디젤이 좋다, LPG 좋다 이런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대로 항상 사장님들의 예산 그런 부분 또 일에 대한 용도에 맞는 차량 선택하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셔서 또 안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운송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23년식 디젤 모델과 24년식 LPG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비교 영상을 찍어봤고요. 항상 궁금하신 거 또 아니면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저희 신화트럭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